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의 말을 이해하게 된 인공지능 챗 GPT에게 다른 사람 스마트폰에 몰래 접근하게 해줄래?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어느 정도 우려했던 챗 GPT 시대의 해킹.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걱정해야 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네. 챗GPT한테 다른 사람 스마트폰에 좀 접근할 수 있게 해줄래?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던졌습니다. 네네. 뭐라고 대답할까요? 실제로 그걸 시연했던 업체도 네. 있고요. 네. 그게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스마트폰을 해킹할 수 있는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간단한이라는 네. 표현을 붙인 건 네. 이제 해킹 코드를 만들어 주지만 그것이 아주 고난이도의 어떤 해킹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보안 프로그램으로 네.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이미 대응이 가능한. 그렇죠. 네. 그런데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쪽에서도 대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해킹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까? 챗GPT를 통한 해킹 사례들이요? 뭐 보고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언론에서 요새 챗GPT가 네. 워낙 이슈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너무 과장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로 해킹을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 네. 해킹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연구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었고요. 사실은 어떤 AI와 해킹을 결합하는 그런 어떤 연구가 본격적으로 대중에 선보이게 된 건 2016년도부터입니다. 2016년부터 이미 AI가 해킹을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왔다고. 네네. 그러니까 2016년에 미국에서 네.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줄여서 CGC라고 얘기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AI들이 네. 쭉 미국 전역에서 모여서 서로 해킹을 하는 겁니다. 공격하고 방어하고. 네. 그래서 1등을 한 AI에게는 굉장히 큰 상금을 주는 네. 그런 대회를 열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들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어떤 스피너프한 네. 벤처에서 만든 네. 그런 이제 AI 해킹 로봇이 네. 1등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더 재미난 건 여기서 1등한 AI 해킹 로봇을 인간들하고 붙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최상위 해커 그룹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뭐 그런 같은 식입니다. 느낌이네요. 예, 그래서 네. 인간 팀 한 14, 15팀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 AI 해커 로봇이 네. 있었습니다.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2박 3일 동안 네. 대회를 했는데 네. 해킹 대회를 했는데 대회 이틀째까지는 끝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당한 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쟁쟁한 해커들을 그러니까, 모아서 하는데 14팀 정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끝에서 세 번째라는 네.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쭉 미끄러져서 꼴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AI 해킹 로봇이 인간하고 저 정도까지 겨룰 수 있어? 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네. 사실 이제 보안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그 해킹 로봇을 알파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때 이후로 네. 그러면 이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정부나 국방에 실제로 적용해서 쓰겠다. 그래서 고도화된 해킹에 대응하겠다. 역으로. 네네.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챗 GPT 나오면서 네. 이 챗 GPT가 컴퓨터 프로그램도 짜준데 근데 해킹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요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챗 GPT가 하고 있는 수준과 2016년도에 그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에서 그 AI 로봇이 보여준 수준은 네.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걔가 더 높은. 걔가 훨씬 더 높죠. 걔라고 해도 되나요? 뭔가 좀 그 친구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럼 챗GPT는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걱정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 챗 GPT가 위협적인 건 보이스 피싱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 같은 걸 이제 생성형 AI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없던 걸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인터넷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학습해서. 그렇죠. 네. 유사하지만 다른 네. 어떤 그럴싸한 걸 만들어 주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이스 피싱이다, 아니 문자 사기다 이런 게 일단 문장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상대편한테 보내서 네.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어떤 보이스 피싱 사기단들은 실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유명 작가 선생님들도 섭외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문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써야 되니까. 예. 예를 들어 사람한테 선생님 누구시죠?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하려면 네.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도 필요하고 네. 그 개인 정보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나리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제 이제 공작하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있으면 당신의 따님이 지금 뭐 납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그렇죠. 거군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를 네. 챗GPT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필요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보이스 피싱 같은 게 훨씬 더 쉽게 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연합뉴스다. 그러면 연합뉴스 홈페이지를 그럴싸하게 유사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에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아이고 홈페이지를 또 그럴싸하게 만들려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이제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네. 그걸 대신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림도 그릴 줄 아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보이스 피싱, 문자 사기 이런 쪽에 챗 GPT가 적극 활용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뭐 해커 수준의 그런 그러니까 해킹은 뭐 사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챗 GPT가 오히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그리고 일반인의 접근성도 좀 있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커가 아니어도 나도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어줘, 어떤 홈페이지를 해킹해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해킹 프로그램은 네.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써먹을 만한 해킹 프로그램은 네. 분명히 생성형 AI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생성형 AI라는 것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쫙 긁어 모아서 네. 그걸 가지고 어떤 걸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인터넷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해킹 관련 교육 동영상과 해킹 관련 블로그들이 쭉 있습니다. 네. 얘가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쭉 모아다가 그걸 이제 짜깁기를 해서 어떤 걸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실제 동작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정부 부처를 해킹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금융권을 해킹한다든가 이런 건 어려울 거예요. 어렵겠네요. 이미 방어 장치가 네. 충분히 돼 있으니까. 역으로 지금 뭐 해커들의 그 기술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일반 쇼핑몰들 그렇죠. 예, 요새는 뭐 자영업자분들이 쇼핑몰 네.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 없기 없죠. 때문에 네. 이런 데들이 이제 이런 챗 GPT가 만들어주는 해킹 코드로 네. 어떤 위험에 빠질 어떤 그런 위험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네. 역시 이런 해킹에 쉽게 노출될 확률이 올라가고요. 일단 일반 쇼핑몰 얘기를 하시니까 일반 쇼핑몰에서 뭐 해킹을 해봤자 뭘 갖고 오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 쇼핑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 주소도 들어가고 전화번호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뭘 샀는지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킹을 당하면 일단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그렇죠. 거. 일단은 뭐 개인정보가 나가는 게 제일 큰 네. 문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사이트마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다른 걸 쓰질 않으세요. 맞아요. 거의 다 똑같은 거 쓰시거든요. 네. 아니면 바뀌어도 까먹거든요. 그렇죠. 네. 조금 바뀌는 네.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트위터가 털렸습니다, 페이스북이 털렸습니다, 네이버가 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정확히 보면 비밀번호 도용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일반 쇼핑몰 같은 데서 쓰는 비밀번호를 찾아서 네이버나 이런 데 넣어봤더니 들어가지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비밀번호 도용 문제가 더 심화될 네. 그럴 확률은 존재하죠.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그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은 이제 회사를 네. 운영하니까 네. 사실은 고객들 개인정보가 더 많죠. 그래서 그건 비단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네. 이런 중소기업의 보안을 어떻게 할까? 네. 이건 사실은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부족하지, 네. 전문 인력도 없지. 네. 그런데 지금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빨리 몸집을 키워야 되지. 네. 그러니까 정보 보호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거든요. 없겠네요. 네. 그런데 그게 챗 GPT 같은 게 나오기 이전부터도 이런 게 문제였는데 네. 챗 GPT가 나와서 어떤 해킹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고민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 이제 해킹을 하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가 있지만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일반 쇼핑몰 입장에서도 챗GPT 이용해서 방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챗 GPT라는 게 네. 질문을 잘 줘야 답이 잘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뭐 프롬프트 뭐 이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중소기업에서 챗 GPT에게 아주 질문을 잘해서 그걸 어떤 방어용 코드까지 만드는 걸 하기에는 네.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인력 자체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것도 어쨌든 인력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여유가 필요하기 맞습니다. 때문이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안업계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 쪽은 네. 정부가 나서서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네.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챗 GPT로 인해서 이런 어떤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올라가니까 이 고민을 조금 더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은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 부분 어떤 혼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일정 기간 도와주는 어떤 그런 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뭐 정보보호 제품을 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네. 뭐 예산을 지원해 줍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정보보호 제품을 사서 줘봤자 이걸 운영하실 분이 없거든요. 네. 전문 그리고 인력이 없으니까. 사실 이것도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게 저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공격해서 방어하면 또 맞습니다. 고도화된 기술로 맞습니다. 공격하고 방어하고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보안 구독 경제를 좀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집안용품 하면 네. 실제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주기적으로 와서 다 관리해 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매달 얼마씩 내다가 몇 년 딱 내면 완전히 내가 그걸 소유할 수 있게 되지 네, 않습니까? 정수기 이런 그렇죠. 것들처럼요. 그런 네. 구독 경제 모델을 이제 보안 제품에도 적용해서 이제 설치하고 그냥 딱 관두는 게 아니라 네. 한 달마다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해 주고 네. 그게 한 뭐 2년 3년 되면 나름대로 중소기업도 커지고 네. 자립력이 생길 테니까 네. 그때 이제 졸업하게 해주자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챗GPT 이전부터 그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렇죠. 챗GPT 시대가 열리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그렇죠. 있다라는 조금 말씀이신 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서둘러야 된다라는 네, 게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이제 정보보호 전문으로 하고 계시니까요. 사실 챗GPT 시대에 아까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좀 해주시긴 네. 했는데 지금 챗GPT 했을 때 실제로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시는지 어떤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같이 이제 보안을 하는 사람은 챗 GPT를 이용해서 무슨 해킹을 한다. 이거는 그렇게 관심은 사실 없습니다. 네, 왜, 어떤 왜, 부분이 관심?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2016년에 훨씬 더 좋은 기술들이 네. 많이 발표됐고 네. 그 이후로도 이 연구들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런 AI나 자동화 기술을 해킹에 접목한 거는 챗 GPT보다는 수준이 훨씬 더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챗 GPT라는 게 사실은 해킹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구도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챗 GPT를 이용해서 뭐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그걸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사는 네. 아니고요. 그냥 재미나네 뭐 이 정도지.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챗 GPT 자체가 네.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 이걸 이제 훨씬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챗 GPT라는 사이트 자체가 공격당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털리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챗 GPT라고 하는 게 일종의 채팅 프로그램이고 네. 그러다 보면 얘한테 어떤 질문을 주면 네. 근데 이 질문이 이 챗 GPT의 운영 회사 오픈 네, AI죠. 네. 거기 이제 서버로 날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처리를 거친 다음에 답변을 나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내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 자료가 묻어 들어갈 경우에 그게 이제 챗 GPT 운영사 서버에 축적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새 그래서 기업들에서 챗 GPT 못 쓰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언론에 보도됐죠. 네, 우리나라 네. 대기업인 네. S사에서 네. 실제 직원들한테 이걸 쓰게 네. 했더니 회사 기밀 자료가 묻어서 갔다. 네. 그래서 이거 대책 마련할 때까지 네.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검색 엔진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압니다. 아, 내가 검색어를 넣었을 때 이게 가지 않을까? 이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 검색 엔진에다가 회사 기밀 자료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게 도움도 안 되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구글 검색창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십니까? 다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챗 GPT에 대해서는 그 정도 위험성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네 이러면서 이거 하면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 만들어줘.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뭐 파워포인트 자료 만들어줘. 재밌는 것도 있고 좀 편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네. 편한 것 때문에 네. 그렇죠. 또 뭐 이런 걸 한다면 이거 번역해줘 뭐 네.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거고. 그래서 회사들이 이 심각성을 이제 깨달은 거죠. 네. 이거 검색 엔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방비로 직원들이 노출돼 있는데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까지는 이걸 못 쓰게 하겠다. 네. 그래서 이 움직임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챗 GPT를 가지고 또 이거 말고 여러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시는 건 좋으나 내 어떤 개인정보 네. 또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가급적 한번 생각하고 올리실 필요가 있다. 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네. 또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말고도 이런 어떤 생성형 AI, 이 챗GPT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라든가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에는 네. 굉장히 많은 어떤 개인 정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학습할 때 네. 그 학습 데이터에 또 개인 정보가 묻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유럽의 네. 이탈리아에서는 야, 내가 챗GPT 이거 기술 분석 보고서를 봤더니 챗GPT가 네. 인터넷에 있는 여러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긁어와서 네.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야,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들은 네. 학습 데이터라고 쓰라고 동의한 적이 없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이 정보들을 왜 마음대로 학습 데이터로 갖다 쓰느냐. 네. 그래서 이런 챗 GPT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겠다. 그래서 이태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오픈 AI 쪽에서는 이태리 쪽에는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문제는 유럽 전역이 네.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하나로 뭉쳐 있거든요. 네. 이유처럼 그렇죠,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챗GPT 자체의 존폐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좀 확장세가 조금 둔화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거기다가 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보고서에 우리는 레딧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네. 학습 데이터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딧이 어떤 사이트인가요? 우리나라의 이제 DC 인사이드 같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 몇 배 큰 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레딧이 네. 야, 우리 학습 데이터 갖다 쓰려면 이제 돈 받을 거다. 일단 자기들도 이걸로 이제 이게 수익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수익을 발표를 내야겠다, 했습니다. 했군요. 예. 그래서 네. 지금처럼 그렇게 편하게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후발주자인 이제 우리나라죠. 네. 지금 이미
견제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은 끝냈단 말이에요. 1차 네, 학습은. 네. 근데 우리 이제 학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것들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입 장벽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뭐 레딧 같은 데서 갖고 오려고 해도 이제 돈을 내야 돈을 된다거나. 내야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국내 사용자들도 이거 네이버에서 이거 한다고? 내가 쓴 블로그 글 함부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가해지면서 네.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이슈 제기들을 하겠죠. 네. 이러면 이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진입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용을 더 지불을 하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든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네. 근데 방금 제가 이제 잘못된 정보가 많을 것 같다라는 질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이트들에서 조합해서 만든 내 정보라면 저도 지금 인터넷상에 저에 대해서 이제 나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잘못된 네네. 정보가 있는 곳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게 기정사실화되면 개인에 대한 피해도 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챗 GPT는 정답을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인터넷에 본 글 중에서 정말 많이 웃었던 게 챗 GPT 이퀄 네. 인터넷.집이다. ZIP. 압축 네, 파일이다. 인터넷에 다 압축해 놓은 거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걸 잘 짜깁기 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내보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챗 GPT가 얘기해 주는 걸 믿지 마십시오. 챗 GPT가 내보내준 글 중에 네. 이런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네. 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료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럼 그냥 짜깁기 해서 그렇죠. 존재하는 것 인양 만들어 주는 챗 GPT는 그냥 단어들을 자동 완성시키는 겁니다. 네. 인터넷을 보니까 이 단어 다음에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오던데 네. 이것들을 쭉 연결시켜서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잘못된 출처, 잘못된 네. 자료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네. 자기 이름을 검색을 해봤더니 챗 GPT가 엉뚱한 거 얘기하더라. 어. 그래서 명예소송으로 고발한 네. 사례가 이미 생겼습니다. 그 이제 챗GPT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제 번역기나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올 때는 유려하지 않았잖아요. 네. 컴퓨터의 언어로 그냥 해석을 해서 뭐 너를 사랑한다를 한다 사랑 너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했다면 이걸 좀 유려하게 만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고급지게 내놓는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챗 GPT가 네. 검색 기능이 더 상상됐거나 네. 어떤 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챗 GPT를 지금 어디에 보고 있냐면 얘는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가 UI UX 할 때 이 네. 부분은 확실히 개선을 해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창에다가 네. 그냥 지금은 단어만 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말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그렇죠. 가능한- 그러니까 그걸 챗봇처럼 하면 네. 사실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딱딱한 이런 거 맞아요. 사라지거든요. 네, 그냥 네. 나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교수님들 중에는 네. 그렇게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무슨 강의를 해야 되는데 16주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이 친구는 비슷한 강의들을 인터넷 다 찾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네. 1주차 때 뭐 하시고요, 2주차 때 뭐 하시고요, 이렇게 16주를 쫙 만들어 줘요. 네. 물론 이게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네. 일단 그렇게 쭉 본 다음에 내가 조금씩 수정을 하면 되죠. 그렇죠. 참고용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옛날 검색 엔진 시절에는 네. 내가 과목명을 일일이 다 친 다음에 그렇게. K 대학에서는 이렇게 했네, 네. 뭐 S 대학에서는 이렇게 네. 했네, 이걸 다 모아서 네. 내가 이제 그 작업들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쫙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네. 요렇게 하는 패턴이 네. 제일 많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챗GPT가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는 편하죠. 네. 틀린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수정하면 되니까.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MS 오피스 군에다가 챗GPT를 연동시키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적어주니까. 그렇죠. 이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강화가 되지만 실제로 챗GPT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UI UX가 편해지니까 네. 분명히 이제 쫙 해서 어떤 초본을 만들어주는 데 네. 있어서 생산성은 올라가죠. 네. 하지만 얘가 어떤 새로운 걸 더 검색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거기에 개인정보 관련한 게 묻어 있지는 않는지 네. 또는 틀린 어떤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네. 아니면 저작권 위반 소지의 어떤 문장이 있지는 않는지는 네. 그걸 시킨 사람이 다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챗GPT 얘기 나오면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도 있지만 네. 저작권 관련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챗GPT가 만들어줬다고 해서 그 함부로 쓰시다가는 네. 더 큰 문제에 휘말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작권도 어쨌든 그 짜깁기를 해서 내놓다 보면은 걸릴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걸로 할 때는 네. 쫙 하고 출처들이 이제 다 나오니까 네. 내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네. 이거 쓰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출처를 표시하고 해야지. 네. 하지만 챗GPT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시거든요. 네. 이건 그냥 얘가 만들어준 거야, 네. 없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윤리, AI 윤리를 좀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 네. 인간도 이제 챗GPT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규제나 법안이나 이런 보완들도 돼야 되지만요. 교수님 이제 어떤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챗GPT를 쓰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있는 이제 고려대학교도 챗GPT를 쓰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네. 써도 좋다. 네. 단 강사가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지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빨리 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챗GPT를 써서 뭐 레포트를 내라는 거야. 말라는 아니면 전면적으로 쓰게 하지 말라는 네. 거야. 이게 옛날에 수학 시간 들어가면 계산기를 쓰게 하라는 거야, 말게 하라는 거야. 이게 똑같습니다. 네, 또 네, 네. 네이버 지식인을 써야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지금 혼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빨리 좀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교육부를 중심으로.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쓰게 한다라면 네. 어떤 기본 원칙은 얘기를 해줄 거냐. 그다음에 윤리교육은 몇 시간 이상 편성해서 학생들한테 이걸 반드시 얘기해 줄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셋업돼야 되는데 네. 학생들은 이미 쓰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원칙들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항상 좀 반발짝씩 맞습니다. 늦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혼란들이 좀 있는가 보죠? 네, 현장에 네. 당연히 있고요. 대학교도 네. 지금 다 따로따로입니다. 네. 그럼 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군요. 저는 듣다 보니까요,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레딧이 사용료 더 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윤리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새로운 산업도 좀 개척이 되는 분야도 네. 있는 것 같고요. 일면으로는 혼란의 시대에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부에서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지금 시점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방송에서도 AI 리터러시 뭐 이런 네.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네. 제도가 미비한 순간에는 방송의 파워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챗GPT를 쓰려면 이런 거 조심해라 한 줄 평을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챗GPT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쓸 게 많고 해킹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간단한 그런 해킹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좀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니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